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폭락 초입에 왔다는 공포가 가득한 현재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도자들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 사람 말 들을 걸. 온갖 욕을 먹으면서 수차례 부동산 고점에서 집값 거품을 경고했던 장관, 오늘은 그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도권 아파트 버블 꼭대기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보면요, 고점이 이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8월 전후에 아마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요, 극히 적은 거래량이 전체적인 호가를 크게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보면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21년 7월과 8월 보면요, 거래량이 4,000건대밖에 안 돼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많을 때 15,000건까지 갔는데 그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다는 부분이죠. 거래량은 계속 적은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실거래가 내용 보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요, 굉장히 띄엄띄엄 거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실거래가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이죠.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8월 말 금리 인상 이후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죠. 솔직히 이때 8월 말에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 몰랐어요. 채권 전문가 67%가 동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거짓말처럼 감소합니다. 8월 달에 4,000건이었는데 9월 달에 반토막이 나고요. 11월 달에는 1,300건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단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금매가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직전에 계속해서 고점을 경고했던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2021년 5월부터 두 달간 무려 5차례나 부동산 고점을 경고하며 매수를 말렸다는 부분이죠. 첫 번째 경고는요, 2021년 5월 24일입니다.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매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됨을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 시 올해 분양 물량, 사전 청약 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죠.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두 번째 경고가 나와요. 제2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금융위원회,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가졌었어요. 그때마다 부동산 고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강조를 했죠.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에 근접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수준인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이죠. 세 번째 경고는요, 6월 30일입니다. 이 제2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집값 고평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론들이 왜 이렇게 얘가 집값 하락만 이야기하고 있냐? 이러면서 좀 불만을 나타냈던 시기도 바로 6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고 뒤에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기준금리 인상 한 달 전에 회동을 해요. 그리고 이때 홍남기 부총리는 통화정책 경로 변화에 대해서 감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의 경고는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나온 네 번째 경고는 7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분양의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죠. 한마디로
코로나19 과정에서 저금리였잖아요. 이 저금리 과정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고 자산 가격을 껑충 뛰어 올렸는데, 이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네. 어떤 식으로 금리 인상으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가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현실이 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경고는요, 2021년 7월 28일입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주랑은행 총재 만나기 전후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내용이 바뀌어요. 1차, 2차, 3차에서는 주택 가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됐다. 근데 옛날에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 형성되면 조정된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주랑은행 총재 만나고 나서는요, 유동성 회수에 따른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경고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당시에 홍남기 전 부총리가 이런 식으로 집값에 대해서 경고했던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왜냐면 2달 사이에 5차례나 경고했어요. 왜냐면은 공직자가 집값 하락을 강하게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제 수장의 경고를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 기사 몇 개 볼게요. 알맹이 없는 고점 경고, 그때마다 집값은 훨훨 날았다. 홍남기의 5번째 집값 경고, 시장은 믿지 않았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했지만 전문가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기사를 봤더니 1인 가구 급증으로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019년 재개발, 재건축 억지로 몇 년간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예상돼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 정부의 발언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믿지 말아라. 이런 보도가 주를 이뤘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언론 보도 이전에 부동산 소유주 자체의 생각들이 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계속해서 기재부 수장이 작정하고 경고를 했지만 이 당시 부동산 보유자들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마 뉴스 보지도 않았을걸요. 귀담아 듣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죠. 하락 가능성만 이야기해도 폭락이 소리 듣던 시기였다는 거죠. 자, 아마 이제서야 생각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때 팔걸. 자,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나서 단 1년 만에 서울 곡박 아파트가 20%가 빠진 상황이고, 경기도 일부에서는 30% 넘게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때가 고점이 맞았습니다. 자, 물론 그 이후에는요, 더 강한 경고가 나왔어요. 거래가 뚝 끊긴 상태에서 집값 하락이 본격적으로 안 나타나고 간간히 급매물만 어쩌다 거래됐던 상황에서 노영욱 전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년 전에 강남 집값 40% 폭락했잖아. 우리가 과거의 일을 빨리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2006년에서 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되어서 소위 하우스 푸어가 문제가 됐다. 집값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다. 현재 시장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를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때가 고점 근접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냐면 8월 말에 금리 올리고 나서 9월, 10월 달에 기가 막히게 거래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희망적으로 시장이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약간 싸게 파는 금매를 내놓으면요, 그래도 거래가 됐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이요,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팔았거나 또는 노영욱 전 국토부 장관이 경고를 했었던 2021년 11월에 팔았다면요, 아마 팔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거 팔아서 현금 갖고 있고 아마 지금 장기채 사놨으면요, 평생 먹고 살 거예요. 문제는 이제 버스는 떠났다는 거죠.
자, 이 장관들을 비웃었던 집주인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했더니 집값 내릴 거라고 전망한 성인이 66%나 된다고 합니다. 10년 내 최대 규모인데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체 71%가 하락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무주택자보다 더 많은 비율로 하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하우스 푸어를 경고했었던 노영우 국토부 장관처럼 현재는 영끌러란 이름으로 하락을 온몸으로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하우스 푸어를 현재 영끌러라고 부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폭락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존 주택 하락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면 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을 잡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앞으로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요, 준비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갑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